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삶을 재조명하려는 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4대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내며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상진 의사의 생애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1884년 울산 송정에서 태어난 고원 박상진 의사. 부유한 양반 가정에서 자라 일찍부터 신학문을 배우고 1910년 판사 임용까지 앞뒀지만 한일 강제합병이 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15년에는 최초의 전국 단위 항일단체 대한광복회를 결성해 총사령을 지냈고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기까지 독립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가 행해졌던 그 시대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선구자였던 분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박상진 의사의 빛나는 업적에도 현재 그가 남긴 저술이나 자료는 상당 부분 사라졌고 이 때문에 글을 아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순국 100주년을 맞은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일주일을 박상진 총사령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기념 주간에는 주요 도로 등에 추모기를 내걸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일인 11일에는 유명 역사 강사의 강연과 창작 뮤지컬 고원 박상진 공연이 어우러지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울산박물관에서는 박상진 의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와 캐릭터 공모전 등 4대 분야 26개 기념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박상진 의사의 위대한 독립 정신, 이제는 우리가 널리 알리고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의 서운 상향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도 함께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어진 박상진 의사 재조명 운동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진행합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기준 3주 간격으로 자동 예약된 일정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학교 소재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1차 접종에는 고3 학생과 교직원 등 대상자 15,502명 가운데 95.2%인 14,761명이 참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차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발열 등 일반적인 반응 이외의 특이한 이상 반응은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가 5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5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0대 이하의 접종이 시작되고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되면 접종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북구 울주군 지역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주소지가 울산이 아닌 타 지역이어서 울산시의 접종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어제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교육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울산시와 교육청이 장애인 전수조사를 핑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숨진 가해자가 진보진영 인사라며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온갖 비판을 해오던 진보 정당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희웅 시의원이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승인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서 의원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가 울산과 불과 300m 떨어진 인접지역이라며 매립장 건립 시 악취와 비산먼지, 오염수 발생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기장군 역시 반대하고 있는 이 계획을 부산시는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조기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5일과 6일 1차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광역의원 후보로 이은주 전 시의원과 안승찬 전 북구의원이 등록했고 기초의원 선거에는 임수필 현 북구의원과 강진희 전 북구의원이 북구의원으로 천병태 전 시의원이 중구의원, 조남해 전 남구의원이 남구의원으로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당원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2차 후보자 선출 선거를 통해 단체장 후보를 낼 방침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 상공회의소가 중구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할 경우 현 회관 부지와 건물 매각을 통해 신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부족한 예산난을 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에 건립된 울산 상공회의소 회관. 38년이 지난 상위 회관은 규모가 작고 노후화돼 회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은 컨벤션 센터와 국제회의실, 전시시설 등을 갖춘 복합 비즈니스 성격의 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현 회관 부지 공시지가 130여억 원에 금융권 차입과 정부 지원, 회원사를 통한 해관 건립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인은 현 부지의 회관 신축도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가 협소 안 되다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회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의 대체 부지를 검토했지만 접근성과 예산 등을 고려해 중구 소동 로터리 인근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인 클러스터는 공공업무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을 지원하는 상공회의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할 경우 현 회관 부지와 건물 매각을 통해 신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족한 예산난을 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위가 혁신도시의 둥지를 틀려면 울산시와 LH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시가 가능하다라고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LH의 그 매매 절차는 입주 승인 신청서를 내게 되고 거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승인 서류를 첨부를 해서 이렇게 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은 오는 11월까지 회관 신축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울산시 등과 지원 가능성을 협의해 2026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회관 신축이 처음으로 거론된 이후 10년 넘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울산상이 회관 신축 방안이 이번에는 과시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지역 개인 서비스 물가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서비스 가격은 1년 전보다 1.4% 올랐고 이 가운데 개인 서비스가 2.4% 상승, 공공 서비스는 1.1%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개인 서비스 상승률은 2017년 10월 2.6%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영화 관람료가 1년 전보다 22.9%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4% 증가해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구군별 월 평균 증여 건수는 중구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234건, 북구 232건, 울주군 124건, 동구 6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옥동 농소간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태화동 일대 일부 주택들이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상옥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7월 말까지 주택 9곳에서 균열이 확인됐고 46차례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해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준공 후 3년간 실시하는 환경 영향 조사에서 반드시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속도 제한 등의 방법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국 유관기관 추진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요 행사로는 코리아 가든쇼와 정원산업전, 그린 뉴딜 테마 정원과 퍼레이드, 국내 심포지엄 등이 펼쳐집니다. 또 박람회 기간에 울산 재즈 페스티벌과 태화강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 등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해경이 오는 17일부터 2주간 관내 20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분뇨,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여부와 잠수 펌프와 간이 소각기 등의 불법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하절기,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항포구에 버려진 그물과 폐어구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해 실태 조사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울산의 태화강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됐는데요. 태화강 철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철새들의 모습이 관찰 카메라에 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가리에 이어 올해는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가 알에서 부화하고 성장한 뒤 둥지를 떠나는 모습까지의 과정들이 포착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0일 울산 태화강대 숲의 중대백로 둥지에서 새끼 2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알과 일주일 뒤 네 번째 알이 부화에 성공해 4마리의 새끼들이 어미새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새끼들은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어미의 부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뒤늦게 태어난 막내는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 둥지 밖으로 추락합니다. 며칠 빨리 태어난 애가 강자이기 때문에 이 먹이를 자기가 차지하고 빨리 자라기 위해서 약한 놈을 공격하고 또 개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기가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3마리는 어미새의 지속적인 먹이 활동으로 한 달여 만에 날개와 부리 등이 성체 크기만큼 자랍니다. 7월 5일쯤 2마리는 어미를 따라 둥지를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했고 7월 19일쯤 마지막 남은 1마리도 둥지를 떠났습니다.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2개에서 4개의 알을 낳고 40일 정도가 지나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 길이 90cm 정도로 태화강을 찾는 백로류 가운데는 외가리 다음으로 큰 새입니다. 태화강은 해마다 7종 8천여 마리에 이르는 백로류가 찾고 있습니다. 강에 먹이가 많고 두 번째는 대나무 위에 둥지를 틀면 천적으로부터 뱀이나 다른 고양이로부터 알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남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은 지난 5월 동해안권에서는 최초로 국제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중백로, 2020년에는 외가리의 부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번식 과정을 교육 자료와 철새 도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역 어르신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 근무자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울산 북구에 위치한 오토밸리 복지센터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100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여름철을 맞아 북구 지역 어르신께 삼계탕 등 보양식을 제공하며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관내 무더위 쉼터에 생수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울주군은 올 여름 주민들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내 무더위 쉼터 10곳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생수도 함께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 생수 냉장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에 임명돼 어제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이사장인 고래문화재단은 2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박 전 비서실장이 최종 임명됐습니다. 박신임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2년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과 문화창구 운영에 대한 관리와 고래축제, 또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중구 병영성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명화를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구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병영성 600주년 기념공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별이 빛나는 밤 문화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사전 접수에 한해 가능하며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울산시가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근로와 고용, 교통과 물류, 주거와 교육 등 9개 분야 각 6명씩 54명입니다.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울산시나 울산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 참여단은 분야별 토론 등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